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온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여름이 끝난 듯한 진짜 가을 아주 좋은 날씨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쫙 오더니 오늘은 살짝 여름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날씨네요. 하여간 좋아요. 날씨는 이게 왜 뉴욕만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서울, 한국 같은 데는 막 여름 내내 덥고 난리고 비 오고 여기만 왜 이렇게 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로서 그런데 이 뉴욕은 날씨 말고는 그다지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게 되고 있어가지고 뉴욕이 꼭 자기 살을 갉아먹는 듯한 그런 상황. 기본적으로 미국은 되게 공정한 나라예요. 내가 알기로는 따로 미국의 그냥 공식 언어는 영어죠. 잉글리쉬인데 따로 미국의 언어라고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따로 이 나라의 언어다라고는 없고 오피셜 랭귀지는 영어죠. 그래서 꼭 공문, 나라에서 약간 중요한 무슨 공문이 편지식으로 이제 집 가정들로 보내질 때는 영어로 돼 있고 똑같이 스페니쉬로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거기에 한국어도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 인구가 많이 존재하면은 영어 말고도 사실은 남미어, 그러니까 스페인어죠. 스페인어가 첫 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구 수에 따라서. 사인판 같은 것도 어느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길거리 사인판도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공평해요. 그런 식으로. 꼭 어떤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투표권도 당연히 미국 시민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재미나는 거는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서는 검사를 안 해요. 아무나 막 해도.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투표를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척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도움이라는 게 꼭 공정한 도움이 아니죠. 세금 내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뿌려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게 돌다 어딘가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까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한계가 오면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권이 그런 걸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너무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아가지고 선거
부정선거 무조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뭐 좌표소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되게 그거는 공정해야 되는 한 현실 중에 하나인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무슨 범죄인이었어 알고 봤더니 믿기 힘들잖아. 그렇지만 여기 많은 범죄인들이 많아요. 살인범, 뭐 강도, 많은 범죄인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절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쁜, 뭐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가르치고 무슨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나라는 꼭 그런 부정이 없을 것 같은 있습니다. 부정선거 있고, 한국도 부정선거 있었고, 그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던 부정선거는 무조건 있어요. 그게 없다고 믿는 것들이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무식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선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죠, 민주당 측은. 왜냐면 그러지 않고는 민주당이 내는 민주당이 내놓는 그 공약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을 하지 않으면 엉뚱하거든. 그래서 있지도 않은 무슨 게이, 레즈비언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꼭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따로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공화당은 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꼭 민주당은 흑인을 위하는 것처럼 공화당은 흑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옛날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실 뭐 노예 문제도 다 있는 거예요. 링컨, 공화당 측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민주당 노예를 계속 갖고 싶어 했어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공화당의 승리로 이겼지만, 그 후에는 이상하게 교묘하게 공화당이 꼭 흑인을 어떻게 싫어한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은 노예를 계속 제도를 지지하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링컨 공화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건데 그게 아닌 것처럼, 정반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공화당은 인종차별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인종차별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냐면, 미국은 인종차별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누구든 인종차별자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보고 인종차별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트럼프 보고 인종차별자라고 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트럼프를 안 찍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로 무식하게 인종차별자구나 하고 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을 타겟으로 민주당은 그런 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도 아니고 그냥 따로 자꾸 뉴스도 CNN 뭐 이런데 자꾸 뭐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옛날엔 나도 그 한쪽 방송만 봤어요. 뭐 ABC, 뭐 NBC, CNN 이런 쪽만 봤는데, 그쪽 보면은 뭐 말도 마. 이쪽은 뭐 완전히 나쁜 놈들이에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근데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걸 모두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돈이에요. 돈 받고 돈만 있으면은 뭐 수천 명한테 이런 식으로 유튜브 제작하게 왜 못해요? 돈 대주고 다 해요. 나같이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독자를 갖다가 많이 구합니다 뭐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이 뉴욕 미국 현실을 갖다가 좀 전하면은 몇 명이나마 진실을 알고 아닌 건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올리는 건데,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민 정책을 뭐 없애거나 이민 정책을 뭘 누구 어떠한 나라에서 이민 오는 걸 뭐 반대하고 이러는 거 절대 없습니다. 이민자는 항상 들어오고 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건 있겠죠. 최고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이민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있겠지. 골라야지. 그러면 한국도 만약에 이민을 언젠가 받게 된다면은 무슨 범인들 뭐 깡패 조직 이런 단체들만 이민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이민을 받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을 이민을 받고 하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누구 어느 나라 인종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은 적어도 엘리트들을 이민자로 받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절대 인종적인 차별을 두고 누굴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쫓으려는 거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지 같은 깡패 놈들, 범죄자들을 지금 다시 내쫓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놈들이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열심히 일만 했으면은 또 이런 일도 안 벌어져요. 민주당 애들이 너무 걔네들을 범죄를 일으켜도 또 다시 풀어주고 범죄를 일으켜도 또 다시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뉴욕도 범죄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진짜 이거는 짜증날 정도로. 좀도둑 뭐 지하철 안에서도 어디서도 차 뜯겨 뭐 소매치기 당해. 이거는 말도 못해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민주당이 개나 소나 받으면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면은 인종차별이라고 또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왜 인종차별이야? 법 지키자는데. 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이민 나와서 무슨 교포들 다 많잖아요. 제1교포, 제2교포. 한국이 은근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으로 뭔가 보내는, 금전적으로든 어마어마해요. 그게 조금씩 모아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보내주는 외화가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고국에 대한 그 사랑이 모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든 그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도움들이 힘이 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반대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그룹들, 한국이 외화를 벌어오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작은 중소기업들도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그들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작은 회사들은 무시하고 큰 거물급들만 뭐 도와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는 게, 그 작은 게 모여져서 힘이 되거든. 우리 그 중소기업들은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 하나하나 수입이
수입이 끊겼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중국, 뭐 베트남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싫어요. 개인적으로 싫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팔고 싶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힌 걸.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게 꼭 나라에서 도움을 안 줘서 그렇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시스템이 매우 안 좋아요. 한국 시스템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그냥 임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이 사람의 목표라서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꼭 얻어내야지만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올라간다, 이런 그 압박감, 아니면은 정해져 있는 법칙일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너는 이걸 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내기 위해 달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 거겠죠. 전 사람은 이렇게 했다던가 네 옆에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보다 잘해야 된다. 해내긴 하겠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꼭 회사에,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과는 수출이 막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끊겼다고 해야 될지, 나만 해도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끊겼잖아요. 근데 그게 그 회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담당자의 잘못이냐. 담당자의 무리한 요구, 그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냐? 아니죠. 회사의 뭔가의 법칙적인 거며 자기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숏텀이건 롱텀이건 그런 무리한 그런,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든 자기를 위해서든 전체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자기는 여기 잠깐 있다가 위로 올라갈 거라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회사에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대한민국에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앞에만 보는 거죠. 그 바로 앞에만. 요것만 해내자.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자. 그걸 까먹어요. 그 하루만 기억하고 있다 까먹는 격이 되는 거죠. 시험은 통과해. 시험은 통과했지만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일이 좀 긴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한국 기업, 그 작은 기업들이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게 뭐 한두 개겠냐고요.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는 게 안타깝다고요. 뭐 미국도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다 외국에서 만들진 않았죠. 옛날에 메이드 인 USA 많이 있었어요. 우리 좋아했죠. 메이드 인 USA라고 써있는 제품들. 근데 이제 인건비가 오르고 그리고 외화가 너무 이제 싸다 보니까, 외화가 싸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싼 제품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외국으로 공장들이 나가게 된 거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뭐. 제조업을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면. 근데 객관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못하게 되는 이유 같은 것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이걸 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힘드네요. 자, 오늘은 길이 엄청 막혀요. 뭐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가 봐요. 원래 정상적인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몰랐네요.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참 아깝죠.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다시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기다리는 걸 되게 잘해요. 잘 기다려요. 뭐 식당에 가서도 뭐 1시간도 기다리고도 먹고 줄 서서도 먹고 그 전날에도 텐트 치고 어디 기다릴 때도 있고 기다리는 걸 참 잘해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는 그 토크쇼 호스트가 거의 좌파 호스트죠. 완전 좌파라서 항상 뭐 나와서 맨날 트럼프 욕하고 뭐 하여튼 이쪽 그 보수파 공화당 맨날 욕하는 그 항상 이름을 까먹어요. 이게 이름 찾아봐야 돼. 이름을 까먹는데 뭐 유명한 놈이에요. 시청률도 많이 높았겠죠. 근데 잘렸어요. 쇼 캔슬. 찰리 컬크가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수파 공화당은 항상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 중에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넘버원으로 중요하고 그걸 항상 개인적으로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에 뭐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면은 뭐 거의 공산당 빨갱이들 하는 식으로 뭐 처단을 한다던가 막 이런 분위기, 아니면 뭐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전에는 그 대통령 트럼프도 그 트위터였을 때 X 전에 이름이 트위터 어카운트에서 잘릴 정도니까 말하면은 잘라버리는 거. 뭐 그 트위터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자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요번 선거는 부정이었다 하면은 뭐 그런 말 못하게 어카운트를 자른다던가.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거짓이다 뭐 이런 말에도 어카운트가 잘린다던가. 되게 웃기죠. 거의 진짜 빨갱이죠. 다행히 뭐 끌려가서 뒤지게 안 쳐맞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어카운트만 잘리는 게. 근데 이제 요번에 호스트가 토크쇼 호스트가 찰리 컬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니네들이 말의 자유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놓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떠들었는데 그거 쇼를 캔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라고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지금 이 사람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말한 거를 빙자해 가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면 안 되는 말 한 거죠. 이거는 무슨 이쪽 파 저쪽 파를 떠나서 이 사람은 쓰레기죠. 완전 쓰레기. 아무리 자기의 반대적인 정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죽었는데 아니 뭐 깊게 따지자면 진짜 죽을 이유도 없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는데 그걸 놀리다시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선거가 부정이다, 이거는 누굴 놀린 말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누가 죽었는데 그걸 놀린 거라던가 누굴 부정선거니까 누굴 죽이자라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은 이래서 부정선거다 한 것 때문에 뭔가 쇼가 캔슬이 되면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놀리다시피 한 인간 쓰레기인 거죠. 언젠간 잘렸어야 될 놈이었어요. 원래 그 전서부터도 인간 쓰레기 같은 지미 키모, 맞아요. 지미 키모이라고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났네요.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이놈은 인간 이해하고 아무리 뭐 얘를 갖다가 얘를 지지한다던가 뭐 얘를 아주 좋아했던 팬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놈을 더 이상 지지하고 팬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놈은 사회에 매장을 시켜야 돼요. 하여튼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죠. 그 후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진 거예요. 지금 그 책임은 쇼 캔슬.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떠한 색깔을 나는 이걸 좋다 저쪽을 좋다 말한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놀림을 한 거는 그거는 그냥 인간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해요. 상식이 없는 놈이죠. 항상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안 해봐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왜냐면 뭐 자기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돼서 누군가가 진짜 처참하게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걸 놀리는 발언을 했을 때 자기는 그걸 듣고 어땠을까 생각하면 못할 텐데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안 자르면은 그 방송국이 완전히 개가 되는 거니까는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 방송국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국이건 말건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건 개쓰레기였어요. 지미 키모. 우리가 이 정치하는 놈들이 이거는 둘 다 말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이 양아치 새끼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가지고 놀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어도 미국에서 지난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여기 무조건 백신을 맞게 했어요. 무조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증명하는 패스 같은 거죠.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맞은 사람은 나눠주고 안 맞은 사람들은 식당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이냐? 절대 과학적이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알 텐데, 그 백신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 정치하는 놈들한테 얼마나 뇌물을 먹였는지, 그걸 꼭 맞게, 그거 맞건 안 맞건 거의 다 걸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건 없었건 그 전에도 매년마다 바이러스가 있어서 걸렸었어요, 다들. 그때도 백신을 맞게 해요. 백신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죠, 매년마다. 그때는 공짜로 맞게 해준 것도 많지만, 그 다 세금으로 그 제약회사한테 돈 다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옛날엔 한 10%만 맞았는데 100%가 맞아야 되니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근데 그냥 심플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걸린 사람은 안 맞아도 되거든. 이미 걸린 사람들도 왜 꼭 맞게 하고,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게 백신을 맞으라는 광고를 여기서 지랄 저기서 지랄 그렇게 지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 광고, 백신 맞아라 맞아라 뭐 맞아라 어디 가서 맞아라 이래 맞아라 저래 맞아라, 그 광고비며 그 상황이 왜 한 번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안 광고를 하냐고. 나 적어도 나만 몰랐는지 몰라도 바이러스에 걸려 감염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병원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 가면은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뭐 너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는 가르치질 않아요. 백신만 맞으라고만 하지,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가르쳐줘요. 왜? 웃기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